네,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 원정, 뉴캐슬 원정 가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0대4로 네. 완패를 했고 앤서니 고든 이삭의 이제 활약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좀 일찍 교체가 됐죠.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게 일찍 빼야만 했냐는 의견도 있는데 뭐 아무튼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적으로 좀 무기력했고 이러면서 무득점 4실점 완패를 당하면서 빌라가 또 아스날을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좀 4위 경쟁에서도 좀 아쉬운 유리한 고지를 좀 내려오는 상태 정도로 이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네, 한 경기 덜 치르고 있는데 승점 3점 뒤지고 있고 골득실도 3골 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아스톤 빌라가 지난 주말에 무려 아스날을 이기면서 네. 그렇게 됐고요. 시즌 초반엔 굉장히 승승장구였습니다. 10경기 무패 행진 8승 2무 네. 선두 질주.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했던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하다.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우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토트넘 올해는 다르다. 음. 포스테코글루 진짜 잘 데려왔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여러 의견이 있지만 초반에 비해 사실 5평 1색이었던 초반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비판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고 이런 면들은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0대4로 패한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비판의 의견이 좀 나오는 시점이라면 뭐 공과 가 올 시즌에 공은 어떤 게 있었고 잘한 건 어떤 게 있었고 조금 아쉬웠던 건 어떤 게 있었고 이랬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저희가 입장을 한번 나눠보면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지하는 입장인 거죠. 친포파. 그리고 저는 반포파 정도. 친폭의 반폭입니다. 네. 그렇게를 하고 이제 어떤 점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저는 일단 한 줄 평으로 얘기하자면 이 정도만 해도 성공이다. 이거 약간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가운데 앞에 가로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팀 내 최다 스코어가 나간 상황에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30골을 넣었던. 네. 그런 선수 에이스가 나간 상황에서 그래도 라카롬을 잘 잡았고 새로운 무대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뒀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지난 시즌 8위였습니다. 지금 5위, 4위권 싸움을 하고 있죠. 3계단 올라갔네요. 그럼요. 게다가 챔스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케인이 빠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효정 기자가 준비해 준 걸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팀 컬러가 재미난 축구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무리뉴 감독은 좋아하는 편인데 콘테 감독 축구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콘테 무리뉴 이렇게 거치면서 뭐 누누 산토 감독 잠깐 있을 때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막 엄청 공격적으로 다이내믹하고 포체티노 감독 한참 잘 나가치는 그런 축구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면에 비해서 올 시즌 초반뿐만 아니라 뭐 최근까지도 그래도 이 정도면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닌가. 좀 그리고 그때 워낙 재미가 없었잖아요. 토트넘 경기가. 그런 거에 비하면 저 솔직히 그 콘테 그리고 그 스텔리니 이렇게 있을 때 입중계하면서 몇 번 졸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존 적은 없어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네. 실제로 기록도 그런 게 지금까지 보면은 32경기 아니 6경기를 덜 했는데 앞선 3시즌 마지막 최종 득점 기록이랑 거의 비슷하고 경기당 득점도 올라갔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을 많이 거뒀어요. 물론 이적 시장은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 특성상 감독의 그 역할이 크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감독은 데려온 애들을 잘 쓰는 역할을 하는 건데 굉장히 잘 씁니다. 이 얘기에서 뭐 입만 아프지. 우도기, 반더벤, 비카리오 얘네 3명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메게슨도 지금은 조금 이제 부상 이후에는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하지만 시즌 초중반 엄청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었고 나쁘게 말해서 쩌리라고 불렸던 비수마와 사르 심지어 히샬리송 모두 굉장히 업했습니다. 히샬리송 무려 두 자릿수 득점자로 거듭났고 비수마사르는 주전이잖아요 이번 시즌. 그럼요. 네. 그리고 포로도 좀 애매했거든요 지난 시즌. 뭐 약간 아쉬움도 있었죠. 네.
포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물론 클루셉스키의 영향력이 지금 후반기엔 좀 떨어졌지만 클루셉스키는 조금 뭔가 평가가 애매한 느낌도 있는데. 그럼 네. 선수 활용 능력이 일부에서만 발동된. 나중에 토론 같은 거 하면 잘하시겠어.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부침이 많았어요. 네. 무려 시즌 도중에 척추가 다 나갑니다. 그렇죠. 손흥민 그리고 비수마 사르가 나갔는데도 여전히 그 챔스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부침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반복하긴 하지만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게 그 시즌 초반에 10경기 무패 행진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다가 최시전이었죠. 반도벤 부상당하고 로베로 퇴장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이 부상자가 또 이후에 계속 속출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줘야 되기도 하긴 하죠. 그렇죠. 지난 시즌에 오디오 꺼졌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 아니셨다고. 뚜까 맞거나 뚜까 터지거나. 한 시즌에 이 정도면 엄청난 변화다. 케인 나가고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아르테타도 5년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 포스테코글람도 5년 기다려주실 수 있습니까? 손흥민 선수 5년 뒤면 손흥민 선수 30 몇 살이야? 37, 8입니다. 냉정하게 토트넘에서 다른 누구 오면 우승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누가 반토트넘인지 발언해서 저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토트넘이 언제부터 우승 노렸다고 호주 감독 한번 왔더라고. 저는 여기서 아무 말. 그럼 제가 이제 약간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는 고나리를 해보는. 앞서 이제 언급하셨던 것처럼 뭐 고집이 아니라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신이 소신으로 남으려면 성적이 나와야죠. 성적이 안 나오는데 소신을 고집하는 건 결국 그냥 그야말로 고집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다. 네. 재밌다. 플랜 A 장점 인정합니다. 재밌어요. 확실히 재밌고 재밌어졌어요. 공격적인 축구 앞에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굉장히 재밌는 축구 하는 건 맞는데 상대 팀들이 이렇게 맞춤 점수를 준비해 와서 딱딱딱 대응을 하면 그게 전혀 대응을 못합니다. 플랜 A가 막히면 경기 중에도 대응을 못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어떻게 좀 나아져야 됐는지를 대응을 못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최근에 풀럼전 0대3 패배가 그랬었고 뉴캐슬전 0대4 패배도 있습니다. 이 팀들이 다 뭐 엄청 잘 나가고 있는 팀들도 아니었어요. 뉴캐슬 심지어 부상자 엄청 많고 풀럼 질 팀들한테 다 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맞춤으로 이렇게 공략을 당하면 이렇게 무득점 완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초반에 잘 나갈 때도 사실 부상자 많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때도 그냥 막 공격 앞으로 계속 했잖아요. 특히 막 첼시전 그때도 부상자 막 반도벤 빠지고 로메로 빠지고 해도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고 너무 좋았어요. 이게 멋있긴 하죠. 와 화끈하다. 네. 와 역시 포스코로 남자네. 네. 와 멋있다 할 수는 있지만 쌍남자네. 네.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계속 공격만 고집하는 게 어떻게 좋은 축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화끈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화끈한 게 여러분 공격만 화끈한 게 아닙니다. 수비도 화끈하게 실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최근 5시즌이랑 올 시즌 지금 토트넘 리그 실점 비교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보다 낫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사실 어느 시점 이후부터 팀이었습니까 그게? 콘테 감독 막판, 스텔리니 감독 체제, 메이슨 대행까지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때 힘든 거 많이 힘들었던 거. 작년보다 잘했다고 할 수 있냐? 작년보다 얼마 잘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 시즌 비교해보죠. 2011, 2022 시즌 이때가 이제 콘테가 아마 처음 들어와서 그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1.05 실점이었습니다. 그 전 시즌 1.18 실점. 앞에 뭐 포체티노 시절까지 무리뉴 시절 다 해서 1.32 실점이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왜 리버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토트넘에서 뿐이잖아. 아니 열받잖아요. 리버풀도 답답한데 토트넘까지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성적 상승에 대해서 이제 야 그래도 8위에서 5위로 올라갔으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케인도 빠졌는데. 근데 보시죠. 토트넘 올해 유럽 대항전 못 나갔습니다. 네. 유럽 대항전 안 하고 리그에만 순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심지어 카라바오컵 첫 경기에서 풀럼한테 패했습니다. 네. 2라운드 첫 라운드에서 FA컵 두 번째 경기였던 맨체스터 시티전한테 져서 떨어졌습니다. 두 컵 대회 다 초반 탈락하고 광탈하고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는데 리그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성적이 4위도 간당간당하다?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 나아졌죠. 8위 했을 때보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즌 후반기 토트넘 팀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포인트 그거네요. 지난 시즌 거 했을 때 잘했던 거 오케이. 근데 지난 시즌 그거랑 비교군이 지난 시즌이었어. 오케이, 그게 오케이, 맞나? 오케이. 그래서 이제 또 몇 개 제가 찾아봤는데 네. 토트넘 FA컵 이제 4라운드, 보통 이제 토트넘 정도 상위권 팀들은 FA컵 3라운드부터 참가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하 4라운드 이하에서 떨어진 게 5년 만이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FA컵 4라운드 이하에서 떨어졌던 그 직전 마지막 시즌이 2018-19 시즌이었거든요. 그때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습니다. 그 전에 떨어졌던 게 5라운드도 못 가고 떨어진 게 2014-15 시즌이었는데 그때 리그컵 결승 갔습니다. FA컵, 리그컵 동시에 32강. 지금 이제 올 시즌 토트넘은 둘 다 32강도 못 가고 떨어졌거든요. 동시에 32강도 못 가고 떨어진 게 2010-2011 시즌 이후 처음인데 그때는 챔스도 병행했고 그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 갔습니다. 근데 리그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서 8위에서 겨우 3계단 상승한 것 가지고 다른 FA컵 다 일찍 떨어지고 한 것만으로 성적이 좋았다라고 그냥 위안만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저렇게 말 잘했니? 제가 지금 리버풀 때문이 아니고 좀 쌓이게 맞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시즌 초반에 토트넘 케인 떠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왔을 때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 이번 시즌 유로파도 어렵다. 컨퍼런스도 어렵다. 이 감독 이렇게 큰 팀 맡은 거 처음입니다. 그리고 믿고 좀 기다려줘야지. 그리고 고집. 저도 고집이란 단어 뭐 종종 씁니다. 근데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고 좋게 말하면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직 저는 색깔이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생각들진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되게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요? 손흥민 선수 이제 32입니다. 3, 4년 기다려주면 36, 37이에요. 이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손흥민 선수 얘기가 아니라 토트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우승컵은 냉정하게 말해서 지난 아시안컵 컵이 적기였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클린스만이 문제였던 거예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단 여기에는 의견을 일치를 하고 네. 저 카오스님 의견 토트넘이 손흥민입니다. 지금 당장은 토트넘 있고 손흥민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아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주장이잖아요. 네. 팀 핵심이고 이 손흥민 선수한테 우승 트로피 하나 안겨주는 거. 이 우승 트로피 차지한 케인과 달리 찾아 떠난 케인과 달리 잔류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우승 트로피 하나 안겨주고 싶은데 FA컵이든 뭐든 찾아 떠난 놈도 우승 못했는데 뭐 토론이 산으로 가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러려고 하는 컨텐츠예요. 네,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탑티어에 있는 감독을 데려왔다면 토트넘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콘테와 무리뉴 탑티어급 감독이었습니다. 윈나우 감독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네?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잘하고 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일단 먼저 이렇게 좀 매겨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점 만점에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나요? 75점 베스트제리님, 60점 골드피쉬님 50점. 30점이면 당장 경질해야 된다는 정도 수준이고 50점이면 실망스럽다 수준? 뭐 한 70점이면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 그 정도라고 친다면 70점이 많네. 나쁘지 않다 정도. 얼추 눈으로 보기에도 60점, 80점 있고 70점이 많고 이런 거 보니까 평균 따지면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첫 시즌이니까. 오 30점 있어. 오. 30점 리투님이 이 정도면 이제 경질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잖아요. 30점이면. 여러분 90점을 보시는 분들은 토트넘을 너무 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토트넘을. 어그로 한번 어그로 속으로 한번 점수 한번 해볼까? 챔스 가면 100점. 그럼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볼까요? 챔스를 가면 몇 점? 여기서. 챔스 가면 어쨌든 90, 80으로 확 올라가네. 네. 근데 챔스 가도 70, 50? 50. 굉장히 단호하신 의견이 있고. 챔스 가면 90, 80, 90 요 정도고 챔스 못 가면 60, 70 요 정도면 챔스를 못 간다면 아마 만약에 못 간다면요? 챔스 못 가면 75점, 40점. 40점. 아 경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5, 60점 못 간다면. 경매하는 것 같다. 네. 자, 70 나왔습니다. 50, 50, 60, 70, 75, 50, 75, 40. 챔스 못 가도 80점. 오. 자, 그럼 조효정 기자는 점수. 올 시즌 점수. 네. 현재 점수와 챔스 가면 못 가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머릿속은 70점인데 음. 앞에 너무 그렇게 음. 역설을 해놓고 70점이나 줘버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65점으로 하겠습니다. 컨셉을 확실하게 밀고 가야지. 60! 오케이, 좋아. 60! 아니 솔직히 네. 좀 챔스도 안 나가는데 60. 이게 페르소나를 끼고 하는 네, 거예요, 60. 지금은. 만약에 챔스를 간다? 네. 간다 그럼 65. 야, 좋다. 페르소나 좋다. 간다고 해도 65. 못 가면 40. 저도 확실하게 컨셉을 잡고 가겠습니다. 전 지금 90점. 지금 90? 지금 90. 이미 90? 5위 90. 이거 너무 앞에 토트넘이 이 정도면 생략되는 아니야. 여러분 누가 더 토트넘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무튼 네. 저 챔스 가면 100점에 포스테코글루 연봉 상승. 재계약 연봉 올려서 재계약 1년 만에 연봉 올려서 재계약. 이제 여기 지금 류묘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5위도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 이것도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게 토트넘 남은 일정에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다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 6위 맨유랑 차이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5위도 지금 뉴캐슬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5위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5위, 4위 하고 있는 건 아직 아스날, 맨시티, 리버풀 안 만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챔스를 못 가면 몇 점? 챔스 못 가면? 아까 평균은 90점이 그대로 지금은 90점이고 챔스 가면 100점 못 가면 챔스 못 가면인데 5위면 저는 90점. 못 가도 5위로 못 가면 5위면 90점. 5위로 90점. 근데 6, 7이다? 7이다? 7이면 80점. 7이란 얘기는 거의 남은 경기를 거의 다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워낙 상대팀들 세니까. 지금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우려가 또 되는 게 포스테코 지금 비수마도 그렇고 메디슨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시즌 초보다 좀 폼이 떨어진 선수들이 있어요. 손흥민 선수도 사실 한참 잘할 때에 비해서는 최근 3경기 침묵도 했고 약간 폼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다음 시즌에 만약 유럽 대항전 챔스는 어디에는 유럽 대항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걸 관리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선수 이 관리를. 그리고 저는 포스테코글로 감독 교체도 사실 엄청 뭔가 뛰어나다라고까지 느낌은 안 들거든요. 쓰레가 없어요. 물론 이제 네. 근데 이번에 뉴캐슬전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에 풋볼 런던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벤치가 토트넘이 훨씬 좋았다 벤치 자원. 뉴캐슬 부상자가 12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호이비에르, 뭐 클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의 벤치에서 나오는 게 토트넘이 그래도 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엄청 나쁘진 않습니다. 벤치 수준 자체가. 근데 걔네들이 뭐 들어와서 뭐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 그것도 감독의 일정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선수를 잘 살려 썼어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라구신 이 사람 비판했잖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랑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도기 비카리오가 비정상적으로 첫 시즌에 잘하는 거고 그것도 겨울에 온 애가 이렇게 소통이 중요한 수비수가 적응 못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당신입니다. 그럼 드라고신 말고 더 잘하는 애를 빨리 데려왔어야죠. 즉시 전력감으로. PL 적응이 필요 없는 토시 나다라 비오요 같은 선수라든지. 아무튼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축구 팬들 말은 그때그때 다 달라.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축구 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고 스포츠 팬들 모든 1위 1비 이 맛에 사실 보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린 인생을 1위 1비 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꾸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를 할수록 계속 저 리버풀 팬이라는 얘기가 주기적으로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저 토트넘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토트넘 좋아해요. 왜요? 좋아요. 저는 마틴 올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마틴 요리랑 저는 비아스 보아스 감독 축구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밌잖아요. 제가 말하는 지금 말한 감독들의 특징이 토트넘 축구가 재밌을 때입니다. 비아스 보아스 금방 잘렸지만 축구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축구가 재밌다는 거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토트넘 축구가 재밌는 건 공격만 잘하면서 그런 겁니다. 수비 아까 제가 보여줬잖아요. ATM은 이게 재미로 못 봐. 사실 시메온의 체제 늘 그랬죠. 성적 때문에 보는 거지 어느 정도는. 경기력과 다른 재미를 저한테 주는 팀이라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리버풀 팬 이야기가 가끔씩 올라오니까 제대로님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리버풀이 아탈란타나 이겨주고 음. 그래야 챔스 5장으로 늘어나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여러분 챔스는 4장입니다. 4장을 따내는 게 맞아요. 한 장은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리버풀은 글렀습니다, 여러분. 리버풀은 포기하시고 맨시티가 잘하길 바라고 아스날을 잘하길 바라고 토트넘이 약간 입장이 애매해진 게 아스날이랑 빌라를 응원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두 팀이 이제 유럽 대항전에서 잘해줘야 챔스 티켓이 한 장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예전 시즌 어땠는지?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거 있잖아요. 레넌 베일. 아 그렇죠. 네. 속도감 있는 그리고 그 저메인 데포란 선수가 그 주는 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 맛이 있었죠. 니값을 하죠. 대포 아일 슈팅. 그런 것들. 전 토트넘 선수 중에 로비킨도 좋아했습니다. 아, 그쵸. 리버풀에 잠깐 네. 한 반 시즌 스쳐 지나간 선수긴 한데 베르바토프, 로비킨 이런 선수 있을 때도 저 재밌게 봤었고 반도바르트. 뭐 아, 이런 그럼요. 네. 재밌다니까 토트넘은. 토트넘이 그리고 그 챔스 갔던 그 시즌에 파블류첸코 있고 그때도 재밌었습니다. 파블로치코 추억의 네. 이름이네. 니코 크란차르 있고. 크란차르. 네. 포츠머스에도 있었죠. 네. 제가 저 토트넘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앨런 허튼 오른쪽 풀백에 워커 전에 있었던 레인저스에서 온 선수, 네. 스코틀랜드 선수. 그 전에 촐루카, 그저 네. 거슬러 올라가면 신봉다까지. 신봉다, 이영표 선수 있을 네. 때부터까지. 폴 스톨테리. 아, 그렇죠. 그때부터 스톨테리. 봤습니다. 네. 신봉다, 아수에코토 이런 선수들 있을 때. 저 이래봬도 화이트 트레인에서 지금 누가 더 찐 토트넘인지. 화이트 트레인에서 그 아스톤 빌라와 시즌 마지막 경기를 직관한 사람입니다. 당시 주장완장 마이클 도슨이 차고 있었고요. 케인이 선발이었습니다. 네. 그랬다고요. 제이크 와일드는 제가 스쳐갔다는 걸 로비킨은 리버풀을 스쳐갔다는 겁니다. 리버풀 반 시즌 있다가 다시 토트넘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꼬마와 리버풀을 더 당연하죠. 아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근데 네. 이제 토트넘은 이제 최소 무조 2순위는 된다. 내가 더 토심을 잘 공략한다. 침토다를 지금 자랑하는 장이 됐는데 그거잖아요. 우리가 에스파를 좋아할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를 더 좋아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많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약간 제가 그로초라고 해놓고 약간 후회했습니다. 그로초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선을 그었어야 돼요. 아무튼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사망 토론 잠깐 해봤습니다.